안녕하십니까.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는 세계의 이혼 재판, 이게 그 화제가 크게 되면서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이제 좀 자기 이름 좀 알려보자, 이런 데 그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황당무계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그저 이제 그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이름 좀 알려보자,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이런 데 정치인이 많은데 뭐 저 몇 명 빼고 결국은 이제 그 조국이하고 이준석, 워낙 주장한 이준석하고 이제 조국 두 명의 그 주장이 돼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두 명만 보죠. 먼저 이제 그 이준석부터 보면요, 이준석이 이제 연일 이 판결을 이렇게 그 소개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빠 성견지명이 있지 않냐, 우리 당의 공약과 똑같지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이준석 당의 공약 중에 유책 배우자, 이 말은 이제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줄 때 징벌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유책 배우자가 가진 재산의 50%를 이제 그 위자료로 주자.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이런 이제 공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말은, 이번에 봐라, 최태원 회장이 바람피우가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는 이제 20억을 주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옛날에 우리가 유책 배우자 재산의 50%를 위자료 주자, 우리 주장인데 서슬 반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데 주장입니다. 근데 이준석, 야 이준석, 막 네가 주장한 건 이게 유책 배우자 재산의 50%를 주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게 최태원 회장은 얼마 줘야 되냐? 얼마 줘야 돼? 재산이 4조잖아. 4조 중에 그러면 위자료로 2조를 줘야 되냐? 야, 네 주장 그게 주장이냐? 주장이냐? 이준석, 너 이게 그 우리나라 법이나 전혀 용어를 착각하는 건데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니한테 한번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너 먼저 구별할 줄 아냐? 구별할 줄 알아? 재산 분할을 50% 주자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그런 게 그럴 수 있지, 바람 피우고 안 하고. 근데 위자료로 재산의 50%를 주자, 이게 말이 되냐? 네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구별할 줄 아느냐고. 그럼 이게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로 절반 2조를 주면 2조를, 그럼 이게 나머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냐? 50% 주고 나면 그 남은 거 50% 가지고 재산 또 쪼개냐? 그럼 이게 뭐 75% 주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주장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주장이 뭐냐? 도저히 어떻게 위자료로,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잘못했다 해도 위자료로 전 재산의 50%를 먼저 주고 시작하면 그럼 이게 재산 분할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야, 공당이 국회의원은 말이 되는 공약을 해야지. 한번 진짜 토론해보자고. 진짜 한번 토론해보자니까. 그 위자료로 50%를 주면 그럼 또 재산 분할은 또 어떻게, 그게 보통 50%인데 왜 황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고. 상식이 안 맞는. 보통 이게 위자료가 3천에서 5천인데 최태원 회장이 워낙 재벌이고 뭐 특별한 사연이 있으니 그것도 1심에 1억이 놓다가 고등법원에 20억 늘었는데 그것도 뭐 대법원 봐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네가 50%를 이게 그 위자료 주는 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걸 첫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도 하나만 더, 어차피 이게 이혼 문제 놓으니까 도대체 나는 이게 네가 상식적인 인간인지 이해가 안 돼. 너 얼마 전에 그 천하람이하고 뭐 유튜브에서 너 뭐라 했냐? 그때 네가 주장, 네 기억날 거야. 없으면 내가 기사도 있어. 너 이제 앞으로 애를 놓으면,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의무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 친생자가 인지 아닌지 의무적으로 검사하자. 야, 이게 뭐냐? 이준석, 이게 말이 되냐? 야, 그래, 여성은 애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분명하지. 그럼 이게 유전자를 검사하자는 말은 그 아기가 진짜게 아빠가 그 남편이 맞는지
이 말하게 여자가 바람피어가 혹시 딴 남자애를 가진 게 아닌지 이거 검사하자는 거지 너. 맞지? 맞잖아 이준석.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검사하자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너 여성을 못 믿냐? 그렇게 불신하냐? 야 그런다고 이게 남자들이 네한테 표줄 것 같아? 야 이게 상식적인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냐? 모든 여성을 잠재적으로 외도한 바람피운 잘못된 여자로 전제하고 진짜 아버지가 그 맞는지 검사 의무화하자.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 그래서 네 방송을 내가 또 다 모니터 해봤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요렇게 또 너 주장했지. 아이고요 뭐 병원에 갔더니 애가 바뀔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 야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게 막 그 몇 년에 한 건이냐? 그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검사하냐? 야 너 황당무계하다. 야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거는 TV에 나올 정도로 몇십 년에 있을까 말까 황당무계한 일이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애 낳을 때마다 유전자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 하냐? 그걸로 또 피해가려고. 너 토론할 때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내가 토론할 때 뭐 애가 바깥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를 검색한다. 이런 게 그 진짜 희귀한 넣을 수 없는 게 사례를 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매일 검사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네가 상식적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참 이런 자가 이게 저는 당대표도 하고 이게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전 재산의 50%를 위자료로 주자. 또는 이게 그 애를 낳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준석이다. 우리가 이런 자를 이게 그 지도자로 또 이게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국이도요. 조국이 안 낄 일이 없죠. 조국이 이게 뭐랬냐? 나는 이게 재산 분할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최태원하고 노소영 출발할 때 재산이 출발할 때 정경유착으로 SK그룹을 키운 거 정경유착 이게 더 관심이 있고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최종현 회장 정경유착 이걸 이게 조국이 네가 떠들면서 지금 이게 공개하고 있는데 아니 그 판결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 그 300억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300억은 뭐 들어올 수 있다 봐요. 비자금. 근데 그건 SK 정권 인수할 때 쓰고 나머지 이제 그 SK텔레콤을 인수할 때는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에요. SK텔레콤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 집안에 SK텔레콤을 줄라 했죠. 민영화 시킬 때. 근데 그때 YS 김영삼 YS가 이제 그 후보였잖아요.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SK그룹이 그 반환을 해버렸어요.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SK텔레콤 인수를. 그러고 나서 이게 한참 지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이제 민영화 시키는데 그때 공개 입찰을 한 거예요. 공개 입찰을. 그래서 이제 SK그룹에서 원래 주식이 한 주당 8만 원 하는 걸 33만 5천 원에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한 거죠. 시장에서 공개로 입찰해가 산 거지. 이걸 노태우 대통령이 SK텔레콤을 그냥 특혜로 분양해 준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무조건 요즘 이게 SK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컸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과거에 아주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어두운 시절에는 정경유착이 있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SK만 있은 게 아니고 삼성이든 현대든 뭐 모든 그때는 이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전에 정경유착이 있은 거 이거는 이제 분명하죠. 뭐 그건 어두운 과거의 역사니까 지금 이게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게 정경유착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근데 조국이 이자가 또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는 정경유착이 없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정경유착 혜택 기업 없는지 주시회가 조사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야, 조국 요즘 이게 그 과거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 해서 SK도 저는 그래 안 보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정경유착으로 큰 기업이 없는가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름을 밝혀봐라. 어느 회사인지. 조국 이름을 밝혀보라고.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하고 정경유착에서 크고 있는 기업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냐? 떡볶이만 같이 먹으면 이게 정경유착이냐? 야, 누가 이게 삼성이 뭐 윤석열 정권하고 유착할 이유가 뭐 있어? 이미 세계적 기업인데 떡볶이 먹으면 되냐?
이게 누가 있냐? 뭐 최태원 회장 그때 야 기업이 정권하고 이게 협의도 하고 서로 뭐 유치할 때 협조도 하고 필요한데 지금 이게 정경유착 기업이 어디 있냐고. 이름도 못 대면서 무조건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기업 없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이런 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조국이 떠들고 있습니다. 야 조국, 근데 네가 자꾸 이게 SK가 뭐 정경유착으로 커왔다고 떠드는데 그러면 이게 너는 이게 너 집은 정경유착이 없었는지, 너는 이게 어떤 재산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50몇 억으로 시작했는지 이거는 이게 한번 보자고. 조국, 너 아버지 함자가 변자 현자 맞지? 조변현. 아버님이 변자 현자 맞잖아. 근데 아버님이 뭘 해서 고려 종합건설 한때 잘 나간 회사였지. 고려 종합건설 했지. 그래서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그러고 나서 85년에 웅동학원까지 너 인수했잖아. 학원 인수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 너 아버님은 건설회사를 키우면서 학원까지 인수했는데 관하고 그러면 정경유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고. 건설하다 보면 옛날에 수주도 하고 다 유착되고 이게 많잖아. 학원도 인수하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 그 후에 너 아버님 회사가 부도나고 망해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너 상속 재산은 21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네가 상속받은 게 6원이잖아, 6원. 그러면 너도 아버님이 잘 나갈 때는 아마 뭐 관하고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볼 의심도 있잖아. 왜? 건설을 받아보면 그 없이 돼? 그 다음에 학원도 인수했고. 그러면 너는 처음에 결혼할 때 왜 6원 받아가 어떻게 재산을 50억 일구냐? 최태원 회장 욕하지 말고 너부터 왜 어떻게 재산이 그렇게 교수인데 땀 흘려 네 번 적이 없는데 네 재산 형성부터 어디서 뭐가 들어왔는지 너 아버지가 미리 니한테 넘겨주던가? 21원 내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부터 밝혀야지 마. 이거부터. 너는 떳떳하게 모든 걸 형성했는지 이래놓고 최태원 회장 SK 욕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뭐 정경유착 기업이 없는 욕하고 이래야지. 너부터 투명하게 좀 밝혀봐라. 너 아버님이 21원 남기라고 돌아가셨잖아. 진짜 조국은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만 더. 너 청문회 할 때 계속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네가 너 아버님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다고 했지. 너 청문회 할 때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로 재직한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랬지. 근데 SBS 보도해 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보니까 네가 89년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 이사로. 91년에도 다시 이사로 임명돼 있고 이사로. 이렇게 너는 다 너 아버지 회사 망했지만 이사로 다 해놨고 또 인터뷰할 때는 한 번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걸 반만 입만 열만 다 거짓말이냐? 입만 열만. 야, 네 입에서 노는 말 중에 진실이 뭐가 있냐? 하나도 없잖아. 입만 열만 거짓말이야. 저는 뭐 최태원, 노소영 이혼 물론 이제 호사가처럼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재산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 또는 이제 위자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법률가로서는 우리가 이혼 재판을 많이 하니까 법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이런 문제고요.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정경유착이 이게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뭐 이용해 먹거나 자기 떠보려고 이준석이나 조국이처럼 이렇게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또 남의 가정사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차분하게 대법원의 판단 이게 대법원의 판결 이게 우리를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라는 것은 이게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 이게 판례입니다.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